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내년 총선의 선거구를 정하기 위해서 지난 주말에도 여야 지도부가 만났습니다만 아무런 결과를 내놓지 못했는데요. 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우려감만 커지고 있는데요. 정의화 국회의장, 직권상정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직 고등학교 수학교사가 10대들의 이야기를 담은 독립영화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영화 해에게서 소년에게의 안슬기 감독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정면 인터뷰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네, 이 지난 주말에 여야 지도부 만났습니다만 이 선거구 획정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말 답답함을 넘어서 네. 또 국민들께 송구하고 또 스스로들이 답답하고 이런 걸 넘어서 정말 절박하죠. 네. 이것은 우리 의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지금 도래하는 것 아니냐. 네.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진짜. 그래서, 내일 마지막 날인데 내일까지 반드시 되어야 되고,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이달 말까지는 뭔가, 공직선거법, 선거구 협상이 마무리되어야 우리, 내년 4월 13일 총선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이죠. 이건 큰일입니다, 정말. 네, 의원님, 이 문제를 놓고 여야 지도부가 이미 여러 번 회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합의가 안 나오다 보니 대체 왜 만나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떤 해법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제 지금은 좀 현실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우선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쪽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만 강요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어렵죠. 뭐냐면은, 지금, 선거구 협상의 쟁점은 두 가지인데, 네. 이제 우선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 선거 비례 2대1로 맞춰라라고 하는, 네. 이거는 선거구 획정의 문제죠. 네. 쉽게 말해서, 홍길동이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나갈 때 그 선거구가 어디냐, 우리 지도를 놓고 그 금을 긋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선거제도도 이 판에 우리 선거제도도 좀 대폭 손질을 가해보자. 이게 야당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선거제도까지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 선거제도를 우리 지금 소선거구 제도 하는데 보완해서 무슨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다 또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다 이런 아주 선거제도의 큰 틀을 바꾸기에는 네. 우선 우리 국민들한테 생소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시간상으로도 힘들다. 우선 급한 거 선거구 획정 금 끊는 거 쉽게 말하면은 그거라도 빨리 해야 당장 이제 내일부터 예비 후보들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의 그러니까 선거권 입후보하는 사람들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헌법상의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 자체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해서 국가 비상사태죠. 초유의 일이죠. 그것만은 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의화 국회의장도 입법 비상사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국회의장이 내일까지 선거구 획정에 대한 결론을 여야가 내리지 않으면 못한다면 이 국회의장으로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병석 안, 연동형 비례제죠. 253석 지역구 대 47석 비례대표 안으로 직권 상정할 가능성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정의와 국회의장의 그런 이제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 여당, 야당
마지막까지 좀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서 성과를 내어라라는 압박용이죠, 물론. 네네. 그런데 그것이 단순한 저는 엄포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네. 상황이 워낙 절박하고 심각하기 때문에 여야가 협상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국회의장으로서는 우리 국회법상 그 직권 상정할 수 있는 요건, 네. 예컨대 천재지변이 났다든지 또 국가 비상 사태가 생겼다든지 네.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직권 상정 그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또 행사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냥 여야 협상 안 된다 그러면 수수방관하고 팔짱만 끼고 지켜보다가는 올해 말이 지나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공백 상태가 됩니다. 네. 공백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는 받을 수 없는 것이죠. 네. 우리 국민들한테 우리 국회가 엄청난 죄를 짓는 겁니다. 이거는. 의원님, 그런데요, 이 국회의장이 만약에 이병석 아닌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그리고 이제 253대 47석 안을 직권상정하게 되면요, 지금 야당 안에 오히려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정의화 의장이 어떤 안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네, 추정이죠.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이병석 안이라고 하는 균형 의석제, 네.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50%를 보장해 주는 것이죠. 네네. 그 소수 정당한테. 네. 근데 그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아마 의장이 이렇게 수용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네. 그거를 지금 하려면은 또 그 후속 조치가 많이 따라야 될 네, 겁니다. 아마 네. 당 내에서도 당 내에 무슨 뭐 당헌 당규도 고쳐야 되고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따라야 되고 여야가 기본적인 공감대를 가져야 되고 또 예컨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네. 그런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특히 많은 의원들이 반대하는 안이 빤한데 그거를 이제 직권 상정한다. 근데 만일에 부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것은 뭐 더더욱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직권 상정을 하더라도 여당 야당의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의결이 가능한 숫자가 뭐 100% 그 환영하는 안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수긍하는 그런 안을 직권 상정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수긍할 수 있는 안으로 의장이 예.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할 것이다. 예, 그래야 예. 본회의 의결이 통과가 되니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은 직권상정이 되더라도 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면 본회의에서 또 부결될 가능성도 있군요.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하는 안은 통과 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직권 상정하는 보람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네. 자, 의원님, 이 선거구 획정 늦어지다 보니까 아까 언급 주셨습니다만 이 정치 신인들, 원외 인사들의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의원님도 뭐 지금 듣고 계신 이야기들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가 정말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 횡포죠. 새로 지금 정치의 영역에 발을 디디려고 하는 사람들, 네. 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누가 국회의원 나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을 다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어떤 측면으로 보나 국회의 뭐 그런 횡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